내가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지 알아? 이 행사장 전체가 내 손바닥 아니야. 어디 감히 말을 끊으려고 들어. 죄송합니. 저는 그저 안내된 순서대로 순서 따위 필요 없어.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는 내 말이 곧 규칙이야. 안 그러면 당장 나가. 저기요, 지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흥분? 내가 왜 흥분해야 하지? 이 빌딩 하나 통째로 빌렸고 언론사도 전부 초대했어.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서 내 지시 어긴 사람이 누구든 용서 못해. 구석진 무대 뒤편에서 갑작스럽게 터져 나오는 호통에 행사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서 있던 스태프 몇 명이 그쪽을 힐끔거리며 웅성대기 시작했고 막 입장하려던 사람들도 발길이 묶인 차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누가 봐도 저 남자 곧잘 권 부장이라고 불리는 듯 보였다. 이 모든 일에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긴 테이블 위에는 각종 브리핑 자료와 마이크, 행사 스케줄표가 무질서하게 놓여 있었고 권 부장은 그걸 움켜쥐듯 쥐고는 다른 스태프에게 계속 고압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거기 너, 손님들 들어오면 바로 3분 내로 자리에 안내해. 지체되면 너도 책임질 줄 알아? 네, 알겠습.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일부 관람객들이 입구에서 다 필요 없어. 시간 어기면 다 너 탓이야. 갑자기 모여든 사람들은 눈치를 보면서도 왠지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스마트폰을 들어 상황을 찍거나 혹은 조용히 가족이나 친구와 귓속말로 이런 장면은 처음 본다며 수근거렸다. 모두 이 호령을 내리는 권 부장을 모르게 녹화하는 듯했고 누군가는 다들 이거 놓치지 말고 봐야 해. 같은 말을 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한편 행사장 안쪽을 가볍게 둘러보다가 무엇을 좀 도우려고 다가온 젊은 남성이 있었다. 아직 이름표도 달지 않은 듯 했는데 살짝 긴장된 목소리로 권 부장에게 말을 걸었다. 저 여기서 스텝으로 지원했는데 오늘 처음이라 제가 어떻게 스텝이면 스텝답게 행동해. 복장부터 이게 뭐야? 이번 행사는 VIP가 엄청 많아. 손흥민 선수까지 온다고. 아, 손흥민 선수요?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그딴 건 담당 책임자한테 물어보고 내 앞에서 괜히 입 열지 마. 실수라도 했다간 바로 잘려. 잔뜩 얼어붙은 스탭들이 눈을 교환하며 점점 더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여기가 잠실 최대 규모 컨벤션 센터라는데 오늘도 엄청난 인파가 몰릴 모양이야. 그러게 입구부터 카메라 든 기자들도 많던걸? 아까 어떤 기자가 오늘 행사 라이브 스트리밍 한다고 말하던데 이 프로그램 지켜보다가 나중에 유튜브에도 올라올 것 같아. 다들 아직 모르는가 본데 혹시나 다음 회차 이벤트도 생중계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그냥 흥미로워서라도 계속 지켜봐야 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사화될 테니까. 곳곳에서 손님들이 수근거리며 행사장 인테리어를 훑어보고 있었다. 아이보리톤에 우아한 카펫이 깔린 넓은 홀, 거대한 샹들리에가 환하게 빛나고 무대 전면에 걸린 스크린에는 대한민국 스포츠한 미디어 프레스 컨퍼런스라는 커다란 문구가 보였다. 이 근사한 분위기에 걸맞게 참석자들도 각자 정장을 차려 입었거나 세련된 복장을 하고 있었다. 자, 모두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안내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고 한 무리의 관람객이 안쪽 좌석으로 들어갔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사람들도 행사 진행이 곧 시작될 것임을 알고 자리에 앉기 위해 서둘렀다. 건물 밖으로는 아직도 구름처럼 많은 인파와 취재진이 몰려 있었다. 권 부장님, 손님들 다 입장했습. 이제 소개 영상을 틀면 될 것 같은데요. 귀찮게. 알았어. 일단 영상부터 시작하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가 이렇습. 일단 전체 환영사, 그리고 스폰서 발표, 주요 스포츠 인사 소개, 그리고 손흥민 선수. 뉴어스너 거기 끊어. 손흥민 선수는 맨 마지막에 잠깐만 언급해. 그쪽이 원래 일정이 빡빡하다고 하니까 굳이 길게 자리 비울 필요도 없잖아. 하지만 많은 기자들이 손 선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실 텐데요. 기자는 어차피 사진 찍고 기사 쓸 거면 됐어. 요란하게 소개하고 시간 뺏을 필요 없어. 그냥 적당히 이름만 부르고 오늘 바쁜 일정 중에 잠깐 들렸다 정도만 해도 되잖아.
그건 조금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요? 내가 이 행사를 계획했어. 그러니까 내 결정에 따르라고. 일부 스탭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손흥민 선수라면 대한민국 축구계에서 큰 위상을 가진 인물 아닌가. 게다가 이 행사도 스포츠와 미디어를 결합한 중요한 자리인데 정식 소개도 없이 넘어간다는 건 여러모로 이상했다. 그러나 권 부장은 여전히 자신이 모든 스케줄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이전 행사들을 주무르며 꽤 강한 권력을 행사해왔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복도 저편, 사람들 사이를 뚫고 누군가 조용히 나타났다. 편안한 수트 차림에 얼굴엔 그 특유의 밝은 미소를 띤 채 바로 손흥민이었다. 저기요, 손 선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행사 보조 스텝인데 오늘 많은 분이 손 선수께서 오시는 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나도 사실 기대가 컸어요. 축구 관련이 아니라도 한국의 스포츠와 미디어가 함께하는 자리라면 뜻깊지 않을까 해서.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쪽 행사 기획자가 조금 무뚝뚝하실 겁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런 자리에 자주 참석하는 편이 아니라서 오히려 저도 배울 점이 많죠. 손흥민은 스텝에 긴장을 풀어주듯 부드럽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그러고는 천천히 행사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스포트라이트가 켜진 무대에는 벌써 사회자가 등장해 인사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한민국 스포츠 앤 미디어 프레스 컨퍼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많은 귀빈과 취재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사회자의 말이 이어지자 분위기는 조금씩 가라앉으며 모두가 무대에 집중했다. 뒤편에선 보조 스태프들이 안내 팻말을 들고 다니며 이동 경로를 정리하고 있었고 권 부장은 한쪽 구역에 자리를 잡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저기 권 부장님, 손흥민 선수가 벌써 도착했습니다. 왔으면 온 거지 뭘 대단한 걸. 잘 안내하라고. 지금 사회자분께서 곧 VIP 소개를 하실 텐데 손 선수도 같이 무대로 안내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잠깐이라고 말했잖아. 괜히 순서 어긋나면 난리 날 테니까 대기시켜. 근데 이미 사람들도 손 선수 온 걸 알고 있고 기자들도 서서히 질문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말했지? 이것은 내 행사야. 내 방식대로 할 거니까 괜히 오버하지 말라고. 옆에서 이 말을 듣던 다른 스태프들도 속으로 불만이 가득했지만 권 부장에게 대놓고 반박할 용기는 없어 보였다. 이미 여러 번 호통을 받아본 경험이 있거나 근무 유지가 절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었다. 아니 저게 무슨 행사 진행 방식이람. 조금 과한 것 같긴 해. 손 선수라면 국내외 팬들에게 상징적 존재인데 누가 이런 자리를 주도하는 거야. 저 부장이라는 사람이 전부 관리한다고 들었어. 누군가는 스포츠 스타는 알맹이만 필요하고 말은 필요 없다고까지 농담하던데? 그래도 이건 좀 예의가 아니지 않나. 손 선수도 사람인데. 좌석에 앉아있던 관객 몇 명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저쪽 끝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다니며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고 있었다. 빠르게 트위터나 포털 사이트에 손흥민 행사장 도착 기사를 올리는 기자도 있었다. 이제 주요 VIP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국내 유수의 스포츠 기업 대표님들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사회자의 안내에 맞춰 몇몇 인물이 무대 앞으로 나왔다. 간단한 악수와 소개가 오갔고 플래시 세례가 터졌다.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지만 정작 손흥민은 소개되지 않고 있었다. 홀 뒤편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스태프가 안타까운 듯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선수님 아직 소개 순서가 안 잡힌 모양입니? 혹시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괜찮아요. 준비된 스케줄이 있으면 저는 그에 맞추면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 원래는 더 길게 선수님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도 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다 축소된 느낌이에요. 음, 내부 사정이 있으시겠죠. 다만 저도 오랜만에 많은 분들 앞에서 한국 스포츠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혹시라도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 그래도 다들 선수님 말씀 듣고 싶어 하니까요. 스태프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애써 권 부장에게 다시 달려갔다.
부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손 선수 측에서 준비한 인사말이 있어요. 시간을 조금만 내주실 수 없을까요? 그거 참 집요하네. 그 사람이 뭔 말 하겠다는 거야? 아무래도 행사 테마가 스포츠와 미디어의 미래인데 손 선수의 실제 경험담이나 해외 리그에서의 스포트라이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았어. 그럼 겨우 한두 마디 정도만. 길면 안 돼. 최대한 짧게 끝내라고. 감사합니다. 바로 사회자분께 전달할게요. 스태프는 안도하며 돌아갔다 하지만 얼굴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 엿보였다. 권 부장의 태도를 보면 조금이라도 순서가 길어지거나 예상 밖으로 진행될 경우 또다시 난리가 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오, 드디어 손 선수도 무대로 올라오는 건가 봐? 근데 왜 저렇게 공식 인사가 늦지? 보통은 가장 주목받는 인물을 먼저 소개하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그러게 말이야. 아무튼 이 장면을 놓치지 말자. 기자들이 난리칠 테니까. 맞아, 우리도 SNS에 올려야지. 라이브 방송으로 지금 찍어볼까? 관객석 곳곳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켰고 작은 목소리로 실시간 반응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자가 잠시 자신을 비추던 스포트라이트를 끄고 무대 뒤쪽을 바라봤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자리해 주신 축구 스타가 계십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빛내고 있는 손흥민 선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함께 손흥민이 무대 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사진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고 몇몇 팬들은 작은 목소리로 손흥민 파이팅! 을 외쳤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간단하게라도 오늘 스포츠와 미디어의 연관성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권 부장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마이크 너머 스태프 라인에서 들려왔다. 너무 길게 끌지 마. 라며 간신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손짓까지 하는 모습이 스크린 너머로 희미하게 비쳤다. 일부 방청객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어이없어 했다. 손흥민은 그것을 힐끗 보았지만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미소를 잃지 않았다. 제가 해외에서 뛰며 느낀 점은 미디어와 스포츠가 상생한다는 겁니. 선수 개인뿐 아니라 우리나라 이미지까지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죠. 다만 언제나 미디어의 조명은 순식간에 지나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커다란 책임감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마습,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그때 무대 아래쪽에서 권 부장의 손짓이 더욱 거칠어졌다. 사회자가 눈치를 보며 말을 끊으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단어가 있습. 배려. 그리고 나눔입니. 성장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마음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손흥민 선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행사의 절반 이상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는데 손흥민의 소개는 허무할 정도로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한두 마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곧바로 사회자는 다음 순서로 넘어갔다. 사람들 중에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는 이들이 많았고 벌써 끝난 거야? 라고 작게 투덜대는 소리도 들렸다. 무대에서 내려온 손흥민에게 스텝 몇 명이 몰려갔다. 죄송해요, 선수님.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게 준비해 본다고 했는데 저 위에서 제지를. 괜찮아요. 다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 왔는데 충분히 이야기를 못 나눈 것 같아서. 아무래도 권 부장님께서 행사 전체를 주도하시다 보니 좀 빡빡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제가 따로 게스트 인터뷰 존 같은 곳에서라도 질문을 받으면 어떨까요? 아직 일정에 그런 계획은 잡혀 있지 않은데 제가 다시 한번 상의해 볼게요. 뭐, 게스트 인터뷰 존을 마련한다고 또 시간을 끌겠다는 거야? 손 선수 측에서 잠깐만이라도 팬과 기자들 질의응답을 사람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어서요. 바보 같은 소리? 지금도 행사장 순서가 밀리는 판에 그렇게 또 시간을 뺏으면 VIP들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고 행사 망치고 싶냐? 하지만 이미 SNS에 올라온 반응이 좋지 않아요. 손흥민을 불렀으면서 제대로 대우조차 안 해준다는 식의 말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소문이야 잠깐이고 우린 우리 일만 잘하면 돼.
손흥민은 그냥 이름값만 쓰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굳이 길게 띄울 필요 없어. 부장님, 이건 예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이미지? 내 행사에서 내 이미지는 내가 관리해. 네가 괜히 착각하지 마. 하다못해 저 선수도 결국은 내 행사에 초대받은 입장이잖아. 순서대로만 하면 돼. 권 부장의 목소리는 다시금 날카로워졌고 주변에서 듣는 사람들도 그저 고개를 떨구었다. 몇몇 관객과 기자들도 귀동냥으로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었다. 말도 안 돼. 손 선수 무대 발언을 분도 안 주고 끊어버리다니. 나 같아도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선수는 되게 침착하네. 누군가 제대로 이 상황에 대해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 지금 다들 불만이 쌓여 있는 것 같아. 맞아. 하지만 저 부장이라는 사람 어떻게 건드리기도 무서운 포스야. 이거 찍어두면 나중에라도 문제 제기가 가능할까? 기자들이 이미 각종 플랫폼에 라이브로 송출하고 있을 텐데. 혹시라도 SNS나 기사에서 불공정 대우라고 떠들면 행사를 주최한 회사가 압박받을 수도 있어. 사람들은 저마다 작은 목소리로 분노를 표출하며 동시에 자신이 나서면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섞인 눈빛을 교환했다. 아니, 그런데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손 선수 한마디면 엄청난 홍보 효과일 텐데. 나도 모르겠어. 어쩌면 행사의 주인공을 스폰서나 VIP로 강조하려고 하는지도, 혹은 권 부장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원한다든가. 그걸 위해 손흥민을 이렇게 대충 퇴장시키고? 설마,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외국 언론들한테까지 보도되면 망신일 텐데. 수군대던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자 사회자는 다시 무대 중앙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스포츠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논하는 토론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무대 뒤에서 권 부장이 뿌듯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몰려드는 시선들이 곱지 않음을 직감하지 못하는 듯했다. 선수님, 일단 저희가 무대 뒤 VIP 라운지 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잠시 후 진행될 토론 패널에 마지막이라도 참여하실 수 있을지 저희가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굳이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분위기상 어렵다면 그냥 볼일 보고 가겠습니다. 손흥민은 무리하게 스포트라이트를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행사를 통해 한국 스포츠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얘기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 살짝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권 부장님, 큰일 났습. 여기저기서 행사 운영에 대한 비판글이 올라오고 기자들도 손흥민이 찬밥 신세가 됐다는 식으로 기사 쓰고 있어요. 그게 뭐? 업체 홍보부에서 전화 왔는데 인터넷 실시간 반응이 점점 커지고 있답니. 이런 식으로 초대를 해놓고 여우가 전혀 없었다는 불만이 퍼지는 중이에요. 흥, 사람들은 원래 그때만 시끄럽고 곧 다른 이슈로 넘어가. 일단 메인 스폰서들한테만 잘 보이면 돼. 보여줄 건 다 보여주고 있는데 무슨. 하지만 손 선수 팬들도 많고 해외 언론도 관심이 크잖아요. 혹시 해외 기사라도 나오면 우리 이미지가 그럼 이미 마무리된 거 어쩌라고? 손 선수를 또 불러다가 연설시키기라도 할까? 시간 없다고. 난 내 스케줄대로만 간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손흥민을 직접 보려 했던 몇몇 팬과 기자들이 VIP 라운지 쪽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보안 요원들도 당황하며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사람들은 라운지 문 앞에서 선수에게 직접 질문을 건네거나 사인을 받으려 애쓰고 있었다. 손 선수, 혹시 잠깐만 인터뷰 가능할까요? 여기 카메라 좀 봐주세요. 오늘 행사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권 부장이 얼굴을 찌푸리며 달려왔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긴 통행 제한 구역이에요. 보안 요원, 다들 막아내. 손흥민 선수를 뵈러 온 기자분들이라는데요. 모두 나가라고.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인터뷰 진행하면 행사 스케줄이 꼬이잖아. 보안 요원들이 팬들과 기자들을 밖으로 빼내려 하자 여기저기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왜 막아요? 기자가 질문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행사에서 초대한 손 선수인데 직접 이야기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강제로 끌어내는 건 오히려 더 문제될 수 있어요. 시끄럽게 항의가 이어졌고 상황은 한층 더 격앙되었다.
저기 모두 진정하세. 저도 인터뷰에 응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너무 몰려들면 행사 진행 측에 부담이 되니 차근차근. 손흥민이 차분히 말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악화된 뒤였다. 사회자도 무대 위에서 이 소란이 감지되자 당황해했다. 저기 관객 여러분, 곧 토론이 시작되니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기자분들은 별도 인터뷰 존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담당자분,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권 부장은 여전히 강경했다. 안내 안 해. 지금 시간 없다고 했지. 다들 빠져. 부장님,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내가 말했지. 내 행사라고. 내 지시를 무시할 생각이면 당장 나가면 돼. 이 말이 기폭제가 된 듯 여기저기서 그만 좀 하라, 예의를 지켜라 하는 야유가 터져 나왔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권 부장과 손흥민에게 번갈아 비추며 현장을 생생히 담았다. 소셜미디어로 실시간 중계가 이어지면서 순식간에 온라인에서도 왜 손흥민을 이렇게 취급하냐, 행사 관계자 너무하네 등의 비난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저기요, 정말 좀 지나친 것 아니에요? 뭐라고? 네가 날 혼내는 거야? 지금 보시면 분위기가 완전히 험악해지고 있어요. 손 선수도 당황하셨고 팬들도 우왕좌왕하고 이대로 두면 행사 자체가 망가져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스텝 주제에 스텝이지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권위만 내세우시면 안 된다고요. 닥쳐. 보안 요원. 이 직원도 내보내. 당장. 소리를 지르는 권 부장. 여기에 분개한 사람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어수선한 장면.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때 손흥민이 살짝 몸을 돌려 옆에 서 있던 스태프에게 부드럽게 부탁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 네, 선수님. 손흥민은 뭔가 결심했다는 듯 VIP 라운지를 나오며 권 부장 근처로 천천히 걸어갔다. 팬들과 기자들은 일제히 그를 주시했고 권 부장 역시 미간을 찌푸린 채 곁눈질했다. 부장님,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뭐야, 손 선수도 불만 있어? 불만이라기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와 조금 더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 행사 주최 측 사정이 있으니 저도 이해하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막으시는 건 저도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내가 왜 그걸 신경 써야 하지? 손 선수, 솔직히 우리 행사에 당신이 크게 필요하진 않아. 이름값이 필요해서 초대한 거지. 길게 이야기하면 스케줄이 꼬인단 말이야.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건 알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스포츠와 미디어의 발전을 듣고 싶어 해요. 저 역시 부족하지만 해외 경험을 나누고 싶었고요. 그래봤자 겨우 축구 선수 아닌가. 당신보다 더 중요한 BP가 많아. 주변에서 저건 너무 무례한 말 아니야? 하는 중얼거림이 들렸다. 손흥민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저보다 더 중요하신 분들도 많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 주제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자 아닌가요? 다 같이 한 방향으로 가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이야 쉽지. 내가 왜 그래야 해? 혹시라도 저를 초대하신 이유가 단지 이름값 때문이었다면 그건 조금 유감입니. 저를 부르셨다면 조금이라도 제 의견도 들을 의도가 있으셨으리라 믿었어요? 듣긴 했잖아. 끝났어. 이만 가봐? 네, 알겠습. 그러면 제가 나가겠습. 하지만 그냥 가기 전에 짧게라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다시금 주변을 둘러보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호흡을 멈춘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 제가 해외에서 뛰면서 느낀 건 모든 것이 저 혼자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 구단, 감독, 그리고 팬들이 있기에 제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죠. 그게 결국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힘을 보태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곳곳에서 맞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온 거지 하고 맞장구 치는 사람도 있었다.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었다. 그리고는 잠시 말을 멈추고 권 부장 쪽을 바라보았다. 지금 이 자리도 스포츠와 미디어가 함께 발전할 가능성을 논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각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협력할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겠죠. 여기 계신 기자분들, 팬분들, 또 스태프분들, 그리고 행사 주최자분들까지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분명 있을 거라 봅니다. 권 부장은 팔짱 낀 채 시큰둥하게 서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지자 약간 거북해 보였다. 저는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를 길게 할 기회를 오늘은 놓쳤지만 그래도 간단히라도 말씀드릴 수 있어 다행이네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서로에 대한 배려와 관심 있는 곳에 기꺼이 시간을 내주는 마음입니.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갈 때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고 팬들은 자발적으로 박수를 쳤다. 연단이 아닌 라운지 근처 사실상 좁은 통로에서 터져 나오는 작은 연설이었지만 그 울림은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다. 아, 다 좋아 보이는 말이네. 이제 됐지? 다들 흩어져. 권 부장은 여전히 굳은 목소리였지만 상황의 흐름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음을 눈치채고 있었다. 기자들은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하고 있고 SNS에서는 이미 손흥민이 대접받지 못했다. 행사 기획자가 너무 고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불처럼 퍼지고 있었다. 부장님, 조금이라도 사과의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대로 가면 더 문제 커질 것 같은데요. 사과? 내가 왜 사과해야 해? 저 선수가 뭐라고? 부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스폰서 쪽에서도 연락이 왔음 이대로 가면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고? 뭐? 스텝이 핸드폰을 들이밀자 권 부장은 화면을 휙 봤다. 이미 스폰서 기업 홍보팀에서 이 상황에 즉각 대응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모양이었다. 손 선수, 여기서 이러는 것도 좀 그렇고 행사 진행도 더 해야 하니까 잠깐 대기실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음, 저는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 저나 팬들은 빠져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미 저 때문에 소란이 커진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요. 선수 잘못이 아니죠. 제가 조금 대응이 미흡했습니다. 권 부장의 태도가 살짝 누그러지는 듯하자 주위에서 저 사람 갑자기 왜 하는 목소리가 오갔다. 그는 옆 스텝에게 눈짓해 기자들과 팬들을 달래보라고 했지만 이미 기자들은 사건의 전말을 대대적으로 주목하고 있었고 팬들은 불만이 가득했다. 뭐 하세요? 지금 사과 안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손 선수도 제대로 대우 못 받고 우리도 행사 끝났는데 말 한마디로 채언 양 빚을 갚는다는데 대체 책임자가 이런 식이면 어쩌자는 겁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권 부장이 결국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길게 쉬었다. 알았어요. 일단은 저 잠깐 부탁 좀 드려요. 손 선수님. 그는 어려운 듯 입술을 떼었다. 몇몇 스태프가 그 광경을 보고 드디어 사과하려나? 하고 생각했다. 미안합니 제가 행사를 치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고 그게 제 일이다 보니 조금 과하게 반응했어요. 시간이나 스케줄 문제로. 죄송합니다. 짧은 사과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여전히 성의가 없어 보인다고 불만을 가졌고 어떤 이는 그래도 사과를 입에 담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 사실 저야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오늘처럼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서로 존중하지 못하면 너무 많은 갈등이 생기잖아요. 맞습 저도 그건 인정해요. 원래 제 성격이 워낙 일 중심이라. 이를 위해서도 결국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행사가 더 성공적이 될 테니까요. 주최 측과 참석자들 모두가 만족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야 의미가 생기죠. 권 부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네. 손 선수 말이 맞습. 제가 앞으로는 좀 더 신중히 배려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스폰서 대표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성이 다가왔다. 권 부장 모든 게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어. 대책을 세워야 해. 아, 예, 그래서 지금 사과를 여긴 손 선수도 계시고 다들 보고 있으니 진정한 의미에서 사과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열어줘. 사람들은 이미 불쾌감을 느꼈고 행사 이미지를 회복하려면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해. 권 부장은 어색해하며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혹시 손 선수 괜찮으시다면 지금 무대 위에서 잠시만 추가 발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너무 급하게 끊었는데
제대로 들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괜찮습. 혹시 지금이라도 저를 초대해 주시겠다면 기쁜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사회자에게 말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무대가 잠시 정리되었고 혼란스러운 장내도 차츰 진정되는 듯했다. 사회자가 상황을 수습하느라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이었지만 안내를 받은 후 곧 마이크를 잡았다. 자, 여러분, 잠시 뜻밖의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 스포츠와 미디어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께서 다시 한번 무대로 올라와 주실 텐데요. 다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에서 이내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앞서 서먹했던 분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해 보였다. 손흥민이 무대에 서자 곳곳에서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 조금 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더 편하게 얘기해 보겠습.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제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자가 자연스럽게 질문을 건넸다. 해외 무대에서 활약하시면서 스포츠와 미디어의 상호작용을 직접 경험하셨을 텐데 어떤 점을 가장 크게 느끼셨나요? 손흥민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히 답했다. 제가 한 인터뷰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미디어의 관심은 정말 빠르게 움직입니. 오늘은 이 선수를 주목하다가 내일은 다른 스타를 조명하는 시기죠. 그 속에서 제 자신 역시 매일 성실하게 훈련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 또 미디어가 지닌 힘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청중석에서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같은 반응이 터져 나왔다. 다만 미디어는 동시에 비판적인 면도 부각시키곤 해서 선수 입장에선 부담이 되기도 합니. 그럼에도 스포츠와 미디어가 함께할 때 더 큰 발전이 있을 거라 믿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결집되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사회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새로운 가치란 게 어떤 것일까요? 라고 물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영향력임니. 예를 들어 어떤 선수가 좋은 성적을 냈을 때 그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빠르게 퍼지면 그 선수를 통해 한국 축구 자체가 한 단계 높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통해 제가 대표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인상 깊은 말씀이네요. 혹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손흥민은 무대 아래를 천천히 둘러봤다. 여전히 서먹하게 서 있는 권 부장,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 스태프들, 관객들까지 모두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네, 제가 늘 생각하는 키워드는 관심, 그리고 나눔입니. 관심은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첫 번째 단계고, 나눔은 그 관심이 깊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믿어요. 축구든 다른 스포츠든 미디어든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뭔가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 배려해야 하고 때로는 내 것을 조금 양보하기도 해야 하죠. 그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제가 오늘 짧게 강조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더 의미 있는 성취가 가능하다는 겁니. 그것이야말로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베풀고 또 미래 세대에게 돌려주는 길이라고 생각함니.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배려하며 더 좋은 방향을 꿈꾸면 좋겠습니다. 순간 뜨거운 박수와 함께 환호 소리가 장내를 뒤덮었다. 일부 팬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눈시울을 붉혔고 기자들은 일제히 손흥민 배려와 나눔 강조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무대가 잠시 정리된 뒤 손흥민은 백스테이지에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오늘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는 표정이었다. 그를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권 부장도 있었다. 여전히 어색한 표정으로, 그러나 조금은 달라진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손 선수, 정말 미안합니. 오늘 제가 많이 무례했어요. 행사라는 게 워낙 할 일이 많고 저는 성과에만 집중하다 보니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네요. 아니요, 누구나 바쁘면 그럴 수 있죠. 저도 경기가 있으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도 제 태도가 너무 심했던 건 사실입니.
이런 식으로 손님을 대접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함께 가는 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 저 역시 오늘 한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으면 서로 상처만 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더 부드럽게 다가가는 태도도 필요하겠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권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처음엔 손 선수가 유명인이라도 그저 행사용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손 선수를 이렇게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지 오늘 알 것 같습. 제가 앞으로도 혹시나 다른 행사를 진행할 때 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해보려고요. 좋은 변화네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주위 스태프들도 하나둘 몰려와 부장님 괜찮으세요? 분위기 잘 수습돼서 다행이네요 하고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권 부장은 한순간에 체면이 구겨졌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에 안도하는 듯했다. 우리 다 같이 반성합시다. 앞으로 어떤 VIP가 오든 아니면 일반 관람객이 오든 조금 더 세심한 안내와 배려를 해줘야. 그리고 손 선수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길을 찾아야 해. 네, 알겠어. 부장님도 힘드셨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다신 이런 식으로 큰 소리 안 치게. 나도 방금 손 선수가 한 말을 곱씹어 보려고. 그 곁에 서 있던 스태프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윽고 이벤트 마무리 안내가 방송으로 흘러나왔다. 자, 이제 공식 행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 행사 운영팀에서는 스포츠 미디어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고자 희망하시는 분들께 설문지를 드리고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자리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거나 스태프 안내를 받아 옆 세션 룸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이 권 부장은 톡톡히 혼쭐이 났는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작은 사과 멘트를 전했다. 오늘 행사 중에 제가 원활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 아까 손흥민 선수께서 말씀하셨듯 우리 모두가 같은 방향을 지향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습. 앞으로는 이런 기회를 더 열린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곳곳에서 박수가 나왔다. 비판적이던 사람들도 일단은 그가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한결 나아진 표정을 지었다. 아, 권 부장님, 그러면 앞으로는 손 선수처럼 유명 인사를 초대할 때 공식 인터뷰 세션이나 팬 질의응답을 처음부터 일정에 반영하면 어떨까요? 그러게. 애초에 그렇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네, 맞습.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배웠습. 그리고 스태프 여러분도 저를 더 가감 없이 말려주세. 저는 원래 한번 꽂히면 폭주하는 경향이 있으니 서로 농담처럼 주고받으며 미묘했던 분위기가 서서히 풀렸다. 기자들도 이제야 좀 정상적인 행사가 되는구나 라는 눈빛으로 마무리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다. 손흥민이 행사장을 나오려 할 무렵 어떤 스태프가 다가왔다. 선수님, 오늘 정말 죄송했어요. 행사 준비하면서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서. 아니요, 괜찮습. 저도 많이 배웠어요. 모든 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진 않잖아요? 네, 그래도 감사해요. 선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스탭들끼리 단톡방에서 엄청 회자되고 있어요. 함께 갈 때 더 큰 성취를 이룬다는 부분이 정말 감동적이었다고요. 아유, 부끄럽네요. 다만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실제로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스태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네, 저희도 앞으로 손 선수 말씀 되새기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일하겠습. 다음에도 꼭 뵙고 싶어요. 더 편안한 자리에서요. 그러면 다음번엔 축구장에 초대할게요. 뒷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죠. 그 시각 행사장 밖에서는 이미 인터뷰를 마친 기자들이 오늘 일은 사과로 마무리된 것 같다는 식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일부 SNS 라이브 방송 진행자들은 손흥민이 언급한 배려와 나눔에 관한 메시지가 인상 깊었다. 행사 기획자의 잘못된 태도가 반면 교사가 됐다라는 평을 내놓았다. 반면 여전히 처음부터 이럴 거였으면 왜 그랬느냐. 권 부장이 사과하긴 했어도 진정성이 부족하다. 같은 비판도 이어졌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손흥민이 끝내 보여준 성숙한 태도와 메시지 덕분에 큰 충돌 없이 상황이 마무리되는 분위기였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응, 오늘 정말 정신없었네. 사회자님도 고생 많았어요.
덕분에 한동안은 뉴스에 오르내리겠죠. 그래도 더 나쁜 방향으로 번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래. 아마 손 선수가 나중에 다시 한국에서 공식 행사를 할 때 사람들이 또 이 이야기를 꺼내겠지. 그래도 이제는 좀 더 좋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사과하고 또 어떻게 개선하려고 했는지까지 포함해서요. 권 부장은 지친 표정이었지만 한편으론 마음 한구석이 시원해지는 느낌도 있었다. 오늘 처음으로 자신이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직면했기 때문이다. 행사 종료 후 스태프와 관객,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행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그래도 마지막에 손 선수 이야기 들어서 좋았다. 맞아, 초반에 엉망이라 화가 났는데 그래도 결론은 괜찮았어. 권 부장이라는 사람 앞으로 좀 달라질까? 글쎄, 오늘 충격이 컸을 테니 아마 스스로도 반성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행사의 수준이 더 나아지겠지. 우리 모두도 보면서 배웠지. 아무리 위급해도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 이런 사달이 나는구나. 그리고 몇몇은 자신들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봐, 이 기사 제목 좀. 손흥민, 한국 행사장에서조차 찐 프로 정신, 사려 깊은 메시지로 감동선사. 또 다른 기사엔 행사 기획자의 일방적 태도, 손흥민의 배려 정신이 빛났다고 써 있어. 이미 해외 팬들도 트위터에서 난리던데. 손흥민은 어디서든 항상 같은 겸손함을 보여준다고. 공유되는 기사마다 행사 상황이 상세히 묘사돼 있었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그 소식을 퍼나르며 긍정적, 부정적 의견을 쏟아냈다. 어느덧 이 사건은 누군가의 실수와 누군가의 배려로 요약되고 있었다. 마침내 행사장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즈음 권 부장은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오늘의 일을 계기로 시스템을 개선해야겠다. VIP건 일반 손님이건 누구든 존중을 받게 해야겠다. 진정한 의미에서 미디어와 스포츠의 가치를 살리는 행사를 만들려면 우선은 이 권위 의식부터 버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그는 행사장 한쪽에서 마지막으로 서류들을 정리하던 스태프들을 향해 다가갔다. 다들 수고했어요. 오늘 내가 많이 힘들게 했지. 아닙니다, 부장님. 미안해요. 다음부턴 정말 좀 더 함께 의논하는 방식으로 진행합시다. 네, 저희도 잘 보조하겠습니다. 며칠 뒤 해당 행사 후속 보도가 이어지면서 행사 진행 미숙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손흥민이 제시한 배려와 나눔의 메시지가 크게 주목받았다. 주최 측은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앞으로 모든 초청 인사들에게 정당한 소개와 발언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밝혔다. 동시에 내부 스태프 교육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행사 매뉴얼을 전면 개정할 계획을 공개했다. 손 선수, 지난 행사 이후로 반응이 엄청났습. 한국 축구 팬들뿐 아니라 일반 대중도 그때 보여준 태도에 감동했다는 사람 많아요. 그러시군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렸을 뿐인데 그 말씀에 많은 분이 용기를 얻었다고 해요. 특히 함께 갈 때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부분이. 단지 스포츠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말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사실 저도 매일 배우는 중이니까요. 손흥민은 전화 인터뷰에서 겸손한 태도로 답했다. 이미 해외로 복귀하기 위해 비행기 일정을 잡아 놓았지만 그는 출국 전날까지도 여러 매체의 요청에 최대한 응해주고 있었다. 이제 정말 출국하시나요? 네, 시즌 경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행사 측에서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는데 이미 충분합니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주신 것도 봤고요. 저도 이번에 좀 더 발언의 책임감을 배운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제 말을 들어주는 분들이 많으니 항상 더 신중하고 진심 어린 태도를 가져야겠다고요. 스텝과 작별 인사를 마친 손흥민은 공항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그날 있었던 크고 작은 다툼과 결국은 화해로 이어진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권 부장과 스태프들이 새롭게 준비하는 또 다른 행사 소식이 전해졌다. 초대 인물 명단과 진행 순서 표에는 게스트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세션이 여러 개 마련되어 있었다. 기존보다 훨씬 유연한 방식이었다.
부장님, 이렇게 세션이 많으면 시간 조정이 까다롭지 않을까요? 어차피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참석자들이 더 많이 발언하고 의견을 나누면 좋아하겠지. 아, 그리고 식사 자리나 별도 라운지에서도 좀 더 자유롭게 인터뷰할 수 있게 배려해봐. 네, 알겠습 맞아요. 다들 그 편이 훨씬 반응 좋을 거예요. 이 스태프들은 새로운 활력을 느끼는 듯 보였다. 조금 더 인간적인 행사가 될 거란 기대가 감돌았다. 정말 바뀌었네. 예전 같았으면 말도 안 된다며 소리부터 질렀을 텐데. 그러게, 부장님도 한번 크게 당해보시더니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셨다니까. 이러다 우리 행사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는 거 아냐? 사람 중심 운영으로. 좋은 거지 뭐. 뭐든 더 나아지는 건 환영이야. 이 스태프들끼리 주고받는 대화 끝에 모두가 유쾌한 웃음을 지었다. 그 순간 한 스태프가 문득 말했다. 아, 또 손흥민 선수를 초대할 기회가 생길까? 지금쯤 리그를 치르고 있을 텐데. 그러게, 나중에 또 오신다면 이번엔 우리가 정말 잘 모실 수 있을 텐데. 맞아, 그때는 진짜 편하게 의견도 듣고 기자들도 실컷 질문하게 하고 팬들도 만나게 하고 그러면 행사도 훨씬 빛나겠지. 그리고 그들의 기대처럼 한 신문 기사에 작은 소식이 전해졌다. 손흥민 다음 시즌 오프 때 한국 방문 계획. 일정 맞으면 행사 참석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지난번의 소동 이후 행사 기획 측이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우를 해줄 것이라는 점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썼다. 이렇게 우리의 변화가 알려지면 또 다른 행사장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생기지 않을까? 응, 분명 영향이 있겠지.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실천해 나가느냐니까. 그래, 손 선수 말대로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가장 멋진 미래가 아닐까. 그날 저녁 스포츠 전문 채널에서는 오늘의 축구 소식을 전하며 손흥민의 인터뷰 클립을 다시 한번 방영했다. 끝으로 그가 행사 무대에서 남긴 마지막 멘트가 짧게 나오며 프로그램이 마무리됐다. 결국 우리가 함께할 때 더 멀리 갈 수 있습, 서로에게 배려와 나눔을 베푸는 것. 그것이 제가 축구를 통해 배운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가정집, 식당, 공항 대기실, 어디든지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에 잠겼다. 나도 누군가를 배려해 줄 수 있을까? 우리 회사 행사도 저렇게 바꿔볼 수 있나? 사회 전반에도 이런 문화가 확산되면 얼마나 좋을까? 같은 질문들이 떠올랐다. 그래,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한 사람이 변하면 주변 환경도 조금씩 변해가는 거겠지. 누군가는 그렇게 중얼거렸고 또 누군가는 인터넷에 이번 사건을 분석하며 이게 우리나라 행사 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글을 남겼다. 손흥민이 짧게나마 전한 관심과 나눔 그리고 함께하는 길이라는 메시지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작지 않은 여운을 안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 혹시 주변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배운 점을 공유하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의 권위 때문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요. 이 이야기를 기억하셨다가 또 다른 상황에서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분명 새로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 이 사건을 다룬 라이브 방송 진행자가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시청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들 많이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